어떤 진실은 알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다면 외면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의 사무실. 지역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지역은 며칠 전 은호를 마지막으로 본 후 제대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은호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로 눈만 마주치면 은호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고 점심시간도 혼자 보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탐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급하게 뵙고 싶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탐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탐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탐정 생활을 해온 사람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지역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고성희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성의 현 박진석 회장 부인 결혼 25년 차. 지역의 손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읽으신 대로입니다. 고성애 씨는 현재 박진석 회장의 부인입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지역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석? 자신의 친구 박성재의 아버지. 그 박진석의 부인이 고성이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역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재 아버지의 부인이 은호의 생모라고? 그럼 성재의 새엄마가 은호 친엄마? 지역은 숨이 막혔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고성애 씨와 박진석 회장 사이에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요? 네. 박영나. 현재 25세입니다. 화가로 활동 중이고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에게서 동생 보디가드를 찾는다는 사실을 들었고 자신의 동생 지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은호와 그 영나 씨는 자매네요? 그렇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고성애 씨의 과거입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류에는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성이 허름한 옷을 입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고성애 씨는 30년 전 부산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쌍둥이 남매를 혼자 키우면서요. 쌍둥이. 네. 지은호 씨와 김우진이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애 씨는 5년 동안 둘을 키우다가 한 아이를 포기합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산 희망고아원 입소기록. 이름 지은호. 나이 5세. 입소 사유 보호자의 양육 포기. 특이사항 모친이 직접 데려와 맡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진술. 지역은 그 기록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호가 5살 때 버려졌다고? 왜 그랬을까요? 지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겠죠. 혼자서 둘을 키울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탐정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고성애 씨는 딸을 고아원에 맡긴 직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진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사진 한 장.
한식당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젊은 고성이. 이 식당은 박진석 회장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씨는 탐정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부러 이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요. 계획적이었다는 거군요. 네. 고성의 씨는 박진석 회장의 일정, 취향,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증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식당 동료 직원의 증언입니다. 고성의 씨는 박진석 회장이 오는 날만 되면 꼭 그 테이블을 맡으려고 했다. 다른 직원들과 바꿔가면서까지 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탐정이 날짜가 표시된 기록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고성애 씨는 아들 우진을 데리고 식당 앞에서 박진석 회장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쓰러졌고 고성애 씨는 택시를 잡지 못해 쩔쩔맸죠. 그 모습을 박진석 회장이 봤습니다. 연출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날 고성애 씨와 우진을 병원까지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들을 돌보는 고성애 씨의 모성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은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은 고아원에 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있던 여자가 모성애라니.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얼마 후 결혼했습니다. 탐정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지역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전처, 박성재 씨의 친어머니입니다. 지역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재 어머니, 성재가 4살 때 헤어진. 탐정이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재벌가 부인, 불륜 스캔들, 아들까지 버리고 떠나. 이 기사, 30년 전 신문입니다. 지역은 기사를 봤습니다. 흐릿한 사진,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호텔 로비를 걷고 있는 모습. 30년 전 박진석 회장의 부인 서연아 씨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박진석 회장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서연아 씨는 재산도 아들의 양육권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지역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아 씨는 바람을 피워서 아들까지 버리고 떠난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애 씨가 박진석 회장과 결혼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더 깊이 파봤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30년 전 호텔 CCTV입니다. 놀랍게도 백업 자료가 남아있더군요. 여기 보시면 서연아 씨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죠. 술에 취한 건가요? 아닙니다. 약물입니다. 누군가 서연아 씨에게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호텔로 데려갔죠. 지역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사설 탐정입니다. 돈을 받고 이런 조작을 하는 사람이죠. 누가 시킨 겁니까? 탐정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고성애 씨가 박진석 회장과 가까워지던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역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고성이가 성재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성재가 어머니를 잃은 게 고성애 때문이었어? 지역은 책상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아 씨는 현재 어디 계십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들, 성재랑은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철저히 막았습니다. 서연아 씨는 바람 피워서 아들 버리고 떠난 여자로 낙인 찍혔으니까요.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재가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씨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양육권을 달라고 싸웠지만 불륜녀라는 낙인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했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대표님, 이 여자는 위험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가 조사는 계속해 주세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이 나가고 지역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성이에 대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고성이, 박진석 회장 부인 결혼 30년 차, 성재의 새엄마가 은호의 생모라고. 지역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내 친구의 새엄마가 은호의 친엄마라니. 지역은 성재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어머니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성재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이 고성이었습니다. 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지역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내 엄마가 내 친구의 새엄마래. 내 엄마가 30년 동안 내 친구를 어머니 없이 살게 만든 사람이래. 지역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부산 희망고아원, 지은호, 5세, 모친이 양육 포기. 은호가 5살 때 버려졌어. 지역은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은호. 하지만 가끔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을 글썽이던 은호. 그랬구나. 은호가 양부모님한테 그렇게 고마워했던 이유가 진짜 엄마한테 버려졌었으니까. 지역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그 엄마가 또 은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지역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지역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니, 말해야 하나? 은호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지역은 고민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해. 은호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지역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호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은호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99% 일치.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하게 맞습니다. 간접합도 99%입니다. 그 순간 은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은호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오빠와 맞았다고? 그럼 내가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애 씨가 내 친엄마라고? 은호는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여자, 자신이 동경하던 그런 여자, 저 사람이 나를 낳았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빠가 있다고? 쌍둥이 오빠가? 은호는 우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도 본 적 없고 이름만 알 뿐이었습니다. 김우진, 내 오빠. 하지만 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엄마 정순이는 은호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했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신 것 같아. 은호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 저 친엄마 찾았어요라고? 그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힘들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친엄마를 만난 것도,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도,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은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때 누군가 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호야. 지혁이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배, 잠깐 나올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지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밖으로 나가자.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건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은호와 지혁이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검사 결과 나왔지?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왔어. 어떻게 됐어? 99% 일치했어. 완벽하게 맞았대. 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난다고? 응.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엄마를 만난 것도, 오빠가 있다는 것도,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다 꿈 같아. 현실 같지가 않아.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그리고 엄마한테 아직 말도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혁은 은호를 안았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지혁이 은호를 놓고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네 생모에 대해 조사했어?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미안해. 너무 걱정이 돼서 너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좀 조사해봤어. 선배가 왜? 뭔가 이상해서 그랬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무슨 사실? 지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는 박진석 회장의 부인이야. 뭐라고요? 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그게 누군데? 성재 아버지가 박진석 회장이야. 그리고 고성희 씨가 성재의 새엄마야. 은호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고성희 씨는 25년 전에 박진석 회장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성재의 새엄마가 고성의 네 친엄마야. 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은호는 난간을 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성애 씨가 박성재 씨의 새엄마? 그럼 내 친엄마가 재벌가 사모님? 은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은호야. 지역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고성희 씨가 30년 전에 성재 친엄마한테 누명을 씌웠어. 뭐? 성재 어머니는 고성희 씨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어. 은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도 실감이 안 나. 한참 후 은호와 지역이 옥상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내 친엄마가 박성재 씨의 새엄마라고. 그리고 30년 전에 박성재 씨 친엄마를 쫓아냈다고. 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진짜 드라마 같네. 은호야. 선배, 나 꿈꾸는 거 맞지? 이게 현실일 리 없잖아. 아니면 내가 미친 거야? 정신이 나간 거지?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안았습니다. 선배, 나 너무 힘들어. 은호가 지역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역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힘들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잔혹합니다. 지역은 알게 됐습니다. 친구의 새엄마가 은호의 친엄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30년 전 친구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다는 것을. 은호는 혼란스럽습니다. 친엄마를 만났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엄마가 박성재의 새엄마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두 사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회는 은호가 고아원 기록을 직접 보게 되고 고성희와 충격적인 대면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